한동훈이 만약 이번에 또 대선 후보가 되고 아니면 최종 후보는 안 되더라도 4인 안에 들고 뭐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가장 피해를 입는 거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에 뭐 18용이 있다. 그러니까 출마가 예정되는 대선 후보들이 18명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18명이 다 출마하면 1차 경선은 12명으로 자른다는 거잖아요. 일단 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사실 이게 서류 전형을 통해서 아마 12명이나 혹은 8명까지는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결격 사유나 범죄 경력이 없는 후보가 서류 전형에서 잘리면 또 불만을 제기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이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아마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어떤 걸지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고요. 네. 어쨌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컷오프도 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18용이라고 하면 6명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12명이라고 하더라도 좀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8명이나 12명을 기반으로 해서 좀 다음 주부터는 좀 경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뭐 어떤 미디어데이라든가 아니면 토론회 등을 중심으로 해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 아마 다다음 주 초 정도에 4강 멤버들이 추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돌입을 한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룰로 경선이 치러지게 될지 이건 아마 오늘이 지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 저는 어떤 댓글들 보면 좀 걱정이 되냐면 이미 국힘 지도부가 한동훈 밀기로 했다. 뭐 한동훈이 국힘 후보 되는 거 아니냐. 네. 여러분 그런 말씀은 되게 위험한 댓글이에요. 네. 왜냐하면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보수 지지층 대상 조사했을 때 한동훈은 저 밑에 가 있어요. 그럼요. 경쟁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레짐작하고 겁먹고 포기하면 한 달들 결집해서 그 놀 수 있는 판 깔아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국민의힘이 싫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저도 국힘 마음에 안 들거든요. 한동훈이 만약 이번에 또 대선 후보가 되고 아니면 최종 후보는 안 되더라도 4인 안에 들고 뭐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가장 피해를 입는 거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실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주변의 당원들과 지인들 동료에서 무조건 한동훈에 반대되는 후보 찍어라라고 투표 독려 운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나몰라라 할 게 아니라 그게 지금 한딸들의 분열 작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패배주의의 기운을 퍼뜨리는 게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도와주고 윤석열 대통령 힘들게 하는 일인 겁니다. 그게. 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지도부가 양자 경쟁력, 그러니까 실제 본선에 가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기반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들만 싫어하고 만약에 일반 국민들이 좋아해서 정말 양자에서 압도적이라고 하면 정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지표들을 보시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보다도 민심이 더 안 나오는 후보고 리서치뷰 여론조사 보면은 20, 30대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없는 것도 한동훈 전 대표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다 지표를 보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좋고 싫음을 떠나서 가능성 자체가 아직까지 안 보인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한동훈 전 대표를 만들 작정이었으면 결선 투표제 얘기하지도 않았겠죠. 왜냐하면 네. 여러분 보세요. 상대적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후보들이 국힘에 더 많아요. 그렇죠. 탄핵 찬성한 거는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정도입니다. 근데 유승민은 또 웃긴 게 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안 나올 수 있대요. 그러면 탄핵 찬성 그룹의 한동훈과 안철수가 그 그룹 자체는 적더라도 수가 적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표가 나눠졌을 때 이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은 그 파해가 더 크더라도 그걸 10명에서 갈라가야 되고 맞아요. 마지막에 4명이 됐을 때 3명이 탄핵 반대 그룹이고 한동훈 1명만 탄핵 찬성 그룹이면 탄핵 반대표는 3명이 갈라먹고 탄핵 찬성표는 한동훈 혼자 가져가면 여기서는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1대1로 최종 결선을 하겠다 넣은 건 뭐냐. 아무리 변수가 발생해도 1대1로 탄핵 반대 후보냐 탄핵 찬성 후보냐 압축이 되면 네. 무조건 탄핵 반대 후보가 이기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런 안전장치를 저는 넣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룰에서.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 룰이 누군가한테는 유리하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을 드리자면 그 탄핵 반대가 70%고 탄핵 찬성표가 정말 30까지 된다라고 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근데 이게 만약 4강을 가면
한동훈이 30을 먹고 나머지 3명의 탄반 후보가 25, 25, 20 이렇게 먹어버리면 1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네. 최악의 상황도 나올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양자로 결선까지 가버리면 설령 2등 안에 든다라고 하더라도 7대 3의 구도기 때문에 후보가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게 당원들의 니즈를 최대한 과반 이상의 당원들의 동의를 전제로 저희가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국힘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아서 비판도 많이 하는데 이 최종 경선 룰에 대해서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만약 최종 2인 본경선이 확정된다면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은 절대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 없는 안전장치다. 예. 이건 저희가 그냥 냉철하게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컷오프를 몇 명으로 할지 그리고 뭐 역선택 방지 조항이 어떻게 들어갈지 이런 공식적인 룰 발표는 최종적으로 확립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오늘과 내일을 거쳐서 좀 확립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또 우리 국민의힘의 대변인인 박민영 대변인이 선관위와 소통하고 여러 가지 방송도 진행하니까 제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아시아투데이 TV 시청자분들께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